2차 저차 우차 또 왔습니다. 김승원입니다.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요새 조금 고민이 있어요. 왜 안 볼까? 지금 이 컨텐츠가 올라가면 저희 의차 시즌2가 시작되고 한 10편쯤 된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차마다 좀 조회수 편차가 있는 걸로 봐서는 차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어떠세요? 벤츠 GLC 350이 차주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차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벤츠 GLC 350 E 클래스고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모델입니다. 2019년 말에 구입을 해가지고요. 64,000 정도 탔어요. 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일단 차 출발하면서 네. 나누도록 하시죠. 돈과 관련된 얘기 먼저 해볼게요. 네네. 얼마 정도에 사셨는지. 8,500 정도에 샀던 거예요. 제가 지금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리스를 이용을 했어요. 처음에 계약금 한때 기억이 2,000 정도를 냈고 나머지는 이제 5년 할부해서 지금 나가는 게 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로 잡았을 때 뭐 기름값이나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사용하시나요? 기름은 제가 그렇게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한 2주에 한 번 정도 가득 넣으면 한 7만 원, 7만 5천 원 정도. 그 다음에 보험료 1년에 한 50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세도 최근에 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 50만 원? 리스비까지 하면 한 달에 한 130에서 160만 원 정도 네. 차 예, 이용하는데 130, 1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차량을 살 때 네. 같이 고려했던 차들이 있을까요? 저는 벤츠만 받고 모델을 고려했다면 이거보다 한 단계 조금 더 높은 GLE 시리즈 고려를 했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한 단계 좀 낮은 거를 타자라는 생각에 이제 모델은 이 모델로 고민을 했었어요. 2019년도에 제가 한 3월 달인가 4월 달에 차를 알아보러 벤츠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이 모델이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럼 바로 계약하면은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랬더니 아직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시면 아마 처음으로 차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1호차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 타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이 차를 예. 네. 3-4년 정도 타셨는데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조용하다라는 거. 소음이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라는 특징이 있어서 충전을 하면 전기로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솔린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소음이 전혀 나지 않아서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저도 하이브리드를 타는데 네. 제 차는 굉장히 조용히 가다가 내연기관으로 바뀌는 순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차는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지는데 지금 계속 네. 전기로 가고 있는 건가요? 전기는 이미 다 사용을 했고요. 지금은 이미 이제 가솔린으로 하고 있는데 바뀌는 과정에서도 이 차는 소리가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뀌는지를 사실 몰라요. 그러면 조용한 건 말고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승차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SUV는 좀 차체가 크고 승차감이 좀 안 좋은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전에 탔던 차에 비하면 승차감이 상당히 좀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전에 어떤 차를 타셨나요? 전에는 산타페를 탔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산타페를 탔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경유차다 보니까 윙 하는 소리가 계속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잠들었을 때 좀 시끄러우면 불안불안하거든요. 중간에 또 깨는 건 아닌가, 괜히 이것 때문에 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많이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 소음이 전혀 없어서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타면서 느끼지만 정말 조용한 차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다른 장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장점을 얘기하면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핸들이 되게 부드럽다라는 거. 그때는 차가 약간 좀 뻑뻑하게 느껴졌다면 지금 차는 굉장히 핸들링이 되게 부드럽게 잘 나간다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운전을 할 때 제가 커피 마시는 거를 좀 즐기는데 홀더적인 부분이 조금 커서 스타벅스 좀 제일 큰 사이즈도
좀 여기에 들어가는 정도여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편한 것 같아요. 벤티도 쉽게 들어간다. 네네 맞아요. 그러면 들어갔을 때 너무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나요? 작은 걸 넣으면?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옆에 이렇게 것들이 있으니까. 잡아주는 거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좀 편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 디스플레이를 그냥 이걸로 네. 이렇게 그냥 조작하기가 좀 편해서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기아 버튼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아가 없고 이걸로 조작을 하니까 훨씬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편한 것 같아요. 기아가 이쪽에 옆에 버튼이 있으니까. 네. 이게 기어가 예, 여기 R, N, D, P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여기에서 조작이 가능하니까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손을 뻗지 않고 그냥 앞에서 운전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손이 한쪽에 몰려 있으니까 네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네요. 네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SOS 버튼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여기 눌러서 이렇게 빨간 버튼 누르면 바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누르는 게 또 아니구나. 네, 이렇게 한번 눌러서, 왜냐면 혹시라도 애기들이 장난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러면 이제 바로 누를 수 없게 한 번에 누르면 바로 이제 서비스 센터라던가 그런 데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사용할 일이 있으셨나요? 한 번 사용을 해봤어요. 사고 나서 사용한 건 아니고 차가 도로에서 갑자기 이렇게 멈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왜 시동이 안 걸리고 이렇게 멈추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버튼 눌러서 연결했더니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운행으로 넘어갈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단점으로 또 이어진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그럴 수도 지금 있어요. 예. 차가 갑자기 가다가 멈췄다. 네네.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예, 예. 단점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차가 갑자기 멈춰서 저는 좀 당황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에. 근데 이제 전화를 했더니 차도 일종의 컴퓨터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가끔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차를 아예 시동을 껐다가 한 뭐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오셔서 새로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누르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라고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차가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그게 전기차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 자동차의 컴퓨터 부품도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네 맞아요. 뭐 이렇게 아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럼에도 그거는 좀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단점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아기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기를 키우다 보면 아기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기 짐이 많거든요. 이제 뒤에 아내가 앉고 뒤에 아기가 앉으면 그 짐들이 여기에다가 보조석에다가 실을 수밖에 없거든요. 트렁크가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트렁크가 좀 작더라고요. 애기 뭐 트렁크 큰 거 2개, 애기 유모차, 애기 또 먹을 음식들, 뭐 가방 이러다 보니까 자리가 너무 없는, 그래서 트렁크가 좀 작은데? 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단점 중에 하나는 트렁크 밑에 보면은 그 발로 트렁크를 닫을 수 있는 센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편하고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짐을 이렇게 들고 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에 제 생각에는 그냥 버튼 하나 눌러서 내리는 게 더 편했던 것 같아서. 이게 아예 센서가 되게 잘 들어서 네네. 잘 되면 또 유용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수 있죠. 센서가 네. 좀 잘 안 된다. 안 되면 굳이 그거를 발로 여러 번 해가지고 닫느니 그냥 버튼으로 그냥 닫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요즘에 느끼는 단점이기는 한데 이게 전기차 모드긴 하지만 100% 전기가 아니라서 좀 전기가 한 번 충전하면 25km 정도 가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길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요즘에 또 기름값도 많이 비싸지기도 했는데 이거는 25km 충전하면 한 1,500원 정도? 그러면은 일반적인 기름값보다도 훨씬 더 좀 많이 저렴하니까 전기 모드로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 얘기는 네. 조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면은 생소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조금 더 깊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연비나 그런 거 측면에서는 이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연비는 그렇게 다른 차에 비해서 높지는 않아요. 일반 도로를 갔을 때 한 9에서 10km 정도? 연비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하면 네. 가면서 아니면 멈출 때 막 이렇게 자동으로 충전을 하잖아요. 전기. 네. 근데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코드를 꽂아야만 충전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뭔가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전기차 이만큼 따로. 네, 맞아요. 약간 내연기관차.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처음에 구입할 때는 그게 단점인가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뭐 장점? 그거 좋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게 장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충전적인 부분이 급속하고 완충 충전이 있는데 이 차는 급속은 안 되고 완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5km 정도 충전을 하게 되면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는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25km를 충전할 때. 네네. 네.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은 뭐 400km, 500km를 가는데 네. 한 80% 충전할 때 뭐 1시간이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큰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네. 이제 차주분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네.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 이야기들도 있는데 차주들이 가장 꼽는 장점으로는 디자인을 말하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을 보고 차를 선택을 하진 않았거든요. 벤츠 SUV의 디자인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저는 선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있던 게 사운드가 굉장히 별로다. 음악 사운드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거 뭐 제가 예민하지 않아서 사운드적인 부분이 없고, 사운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가 사운드가 나올 수 있지만 운전석으로만 좀 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애기들이 뒤에 자고 있으면 저기까지 이제 사운드가 울리면 이제 애기가 깰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좋은 부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뒷자리가 좁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체가 국산차로 비교를 하면 투싼보다는 좀 크고 산타페보다는 좀 작거든요, 사이즈가. 그러면은 예전에 탔던 차가 산타페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좀 작으니까 아무래도 뒷자리가 조금 좁은 느낌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 차를 사고 나서 네. 주변의 반응은 어떤가요? 다들 되게 신기하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차가 너무 조용하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안전벨트를 뭐 다른 차들도 많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 차를 딱 타고 처음 느꼈던 건 안전벨트를 매면 안전벨트가 이제 체형에 따라 이렇게 확 잡아주거든요. 그런 부분도 되게 신기해 하셨던 것 같아요. 작은 차이가 뭔가 네네. 고급스러움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더 안정감 있게만 해주는 느낌도 있고. 예. 그럼 저희 의차에 나오셨다는 건 차를 바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건데 어떤 차를?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취향이 큰 차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제주를 조금 이주할 생각도 좀 있어서 요즘에 나온 차를 말씀드리면 제네시스 GV80 뭐 이런 좀 큰 차를 조금 바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거기에는 아이들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이가 뒤에 앉으면 어렸으니까 너무 가만히 있는데 지금은 7살이라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막 이렇게 안전벨트 매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뭐 그러는데, 발로 차면 사실 카 뒤에 자동차 그 보조석 뒷자리가 좀 닿을 때도 있기는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발로 차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애한테는 또 스트레스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큰 차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딜러분들이 네. 저희 인터뷰 내용과 사전 인터뷰까지 해서 네. 적절한 차를 골라 놓으셨을 거거든요. 네네. 들어가서 확인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I loved you once and I love you